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이제 아킬레스 텐디노패티라고 하죠. 아킬레스 건병증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킬레스 건병증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족저근막 병증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좀 특별하게 해서 한번 좀 정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킬레스 건병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 저의 음, 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질환 중에 하나고 이게 흔히 이제 건병증이 과사용 손상에서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쓰면 걸릴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면 아킬레스 건병증의 환자의 30%는 오히려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좌식 생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한다고 뛰어다녀도 그게 건에 엄청난 로드를 줘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주요된 원인은 과사용인데 그게 내가 적응 못한 과사용에 의해서 생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무조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부하 조절에 실패하면 생기는 거라고 보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저그 그렉 리만 그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말이 too much too soon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예, 하는 거니까 그 사실 그 많이와 그 too soon 그 빨리 빨리 하는 그 기준은 사실 그날 그날의 컨디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냥 나 어저께 저번 주에 뭐 이 정도 했는데 오늘 왜 그래요? 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 로딩, 로딩을 부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킬레스 건병증, 이게 그러면 생기게 되는 원인은 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민석 씨 어떻게 생겼는지도 같이 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생기게는 원인이 이제 갑자기 뭔가를 많이 할 때, 그리고 음, 그게 거의 저의 경험으로는 뛰기 할 때 일방적으로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 되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그 종아리가 제가 좀 뻣뻣해요. 그 철 모르던 시절에 그 종아리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하지 부상이 많이 생긴다라는 소문을 듣고 스트레칭 보드에서 진짜 맨날 찢었거든요. 이렇게 돌십할 때 아, 그거 하다가 그 다음날 못 걷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부착부 건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충격파를 처음 맛봤습니다. 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료가 있으셨네요. 그러고 그때 이제 음, 막 주사를 맞자고도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알다시피 건병증에는 주사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죠. 제가 주사를 맞았으면 아마 지금 쩔뚝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그 이제, 건병증에 주사가 뭐 그 뭐야 그래 스테로이드제가 그러니까 자주 맞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음,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것도 염증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기 염증 없애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어서. 이거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는 주사 선택은 무조건 좀 쓰니까.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후순위에 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또 힘줄 아프신 분들이 또 스테로이드 또 많이 제한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통 보면 이제 건 쪽은 이제 병증이고 또 스테로이드도 또 어느 시점 많이 맞게 되면 오히려 조직이 녹는다고 이제 또 연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요새는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음, 스테로이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확인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 많이 깨어져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병증 있다고 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절반 정도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음, 바로 뭐 수술이나 뭐 주사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점진적으로 로딩에 자기 기계적 부하를 조금 낮춰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그 운동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하죠. 자연사에 의해서 또 좋아지니까
일단은 그런 뭔가 이렇게 침습적인 처치는 최우선순위 옵션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 주사 얘기하셔서 PRP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힘줄 같은 경우에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프롤로 네, 어, 그 플레이트렛 그 자기 이제 이 혈전 아, 뽑아가지고 하는 그 아, 풀네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하여튼 그 PRP를 이제 힘줄하는 거에서 많이 맞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아킬레스 쪽에는 한번 제가 그 자료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긴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병원의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게 혈소판 그런데 주사 아니에요? 혈소판 주사? 혈소판 주사, 예, 혈장이란다, 예, 혈소판 주사. 그래서 그 주사인데 그 예, 연구에서도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 많이 있으니까 이 PRP를 예, 저희는 절대 하지 마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이 내가 낫는다. 이 관점을 저희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니까 어, 이따 하더라도 바로 법석 물기보다는 우리 주머니 사정도 좀 생각을 합시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이 건병증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민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종아리가 짧아져가지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아킬레스건 병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음, 좋아요. 이렇게 전혀 네. 네,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런 거죠, 또. 위험 인자와 원인은 다르다. 짧아지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충분히 이제 메카닉적으로, 역학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아킬레스 건병증이 안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발레 선수들이 발레리나 해야 되나요? 발레 네. 하시고 뮤지컬 하시는 춤추는 분들이 아킬레스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 계속 진짜 점프를 해야 돼. 유연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과 아킬레스 건병증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음, 상관관계는 있지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인과관계 말씀하신 거죠? 잘 말했습니다. 어, 인과관계가 아, 없습니다. 어. 저도 어떤 연구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스프린트 있잖아요. 단거리 선수들, 좀 단거리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연성이 없는 게 더 이제 맞아요. 폭발적인 힘을 내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오히려 막 유연성 얘기하면서 뻣뻣하기 때문에 유연성 때문에 나중에는 아킬레스건 나간다. 그런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은 그 강성 스티프니스를 올리려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아킬레스 건병증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 얼마나 그쵸. 말도 안 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음, 그 아프기 위해서 네. 아픈 훈련을 하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보면 아킬레스도 뭐 보면 그런 말 있더라고요. 또 발목뼈랑 정강이의 이제 뼈의 정렬 이게 이제 또 근육의 길이 차이를 만들어서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뭐 길이도 아니고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것도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과 원인은 다르다. 다르다. 오늘 주제, 모든 예. 주제에 다 핵심이에요, 지금. 네. 사실 진짜 리스크 그런 것 같아요, 팩터랑 진짜. 원인은 어, 다르다. 음. 맞아,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팩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 어렵다. 예. 아마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설명하기 편하다. 매우 쉽습니다. 예. 결제를 만들기 좋잖아요. 짧다. 그렇죠. 늘리자. 예. 하자. 아, 그러네요. 책임 전가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안 예. 드러나면 숙제 왜 안 했냐? 음, 중간고사 왜 맞으러 안 왔냐? 돈 벌기 최고의 조건 아닙니까, 아주.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양하게 고민을 하는 또 진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또 저희가 또 그렇게 되려고 해야 또 회원님들이 또 돈을 또 아낄 수도 있고요. 근데 제 회원님들은 진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할인을 하려고 하면 막으세요. 예. 아, 선생님 하는 거 충분히 가치를 받아 가셔야 되지. 그걸 막 할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아껴주려고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충성 고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저희가 그런 쪽 눈을 조금만 더 가치 있게 진짜 환자를 바라보는 질병이 아니라 환자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 얘기를 다 했고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 요소로 바라보시면서 예. 이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해 주신다면 저희 생각에는 이제 원인 진짜 그게 리스크 팩터가 결국 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걸 모르겠다 한다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그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킬레스 건병증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거나 하게 되면 초음파나 MRI를 좀 찍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찍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거는 사실 저희 권한이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좀 밝혀질 수 있는지 딱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건 저희 선인 것 같아서요. 그 초음파로 아킬레스건 텐디노패시 있는 데를 비추면 그 텐시티 그러니까 음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되게 어둡게 보여요. 그러니까 음, 이게 아마 수분 밀도가 낮아지면 어둡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거는 아킬레스 두께나 이런 음영 정도를 따라서 그걸로 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진단한다고 뭐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응. 그렇죠. 알아서 뭐 할 건데. 안다고 뭐 바뀌냐? 그냥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그렇게 통증에 대한 공포심이 이렇게 없거나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치킨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음, 그죠? 안다고 확실히 알면 좀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꼭 안심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면 굳이 안다고 재활이 바뀌거나 치료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옵션. 음,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영상 검사가 통증이랑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막말로 거리에 가는 사람 10명 잡아서 아킬레스 텐던에 초음파 때리면 손가락 걸고 3명 이상은 무증상인데 손상 있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음. 영상 검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신뢰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근골격계 영상이랑 암 진단 같은 그런 거랑 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암 진단이랑 같은 또는 이제 뭐 이 안쪽 이제 내부적인 이제 내과적인 요소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치료 방법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 진단은 필요하겠지만 이 근골격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필요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진짜 그 뼈에 또는 근육에 암이 있어서 암종이 있어서 찾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면 그래서 또 가끔씩 보면 또 찢어진 걸 보게 되면 이제 또 더 찢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근골격계는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진단학을 근골격계 면이랑 그 외 요소랑 이제 치료 방향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 이걸 함으로써 그 다음 스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저는 환자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뭐 좀 내 몸은 내가 지키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거 원장님이 예전에 그 오픈 병원 갔었을 때 원장님이 초음파 기계 새로 들어온 거 검사해 본다고 저 오른쪽 어깨 찍어봤거든요. 저, 저 찢어져 있었대요. 예. 근데 그거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야구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 알고 나서 살짝 약간 이렇게 생기어가 그러다가 나중에 맞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순간 괜히 뭔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죠.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진짜. 또 괜히 이제 만약에 제 오른쪽 어깨 아프잖아요. 또 괜히 그때
그 끊어져 있는 회전목이 그 친구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핑계 댈 걸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영상의학을 그걸 이제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도 이제 두꺼워진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막이나 근막병증에서는 또 아까 초음파하면 좀 두꺼워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두꺼워짐에 따라서 뭐가 또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 네. 없답니다. 없습니다. 어쩔 건데. 없답니다. 두꺼워지면 뭘 할 수 있는데. 어,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꺼워진 게 지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한 거잖아요. 두꺼워야만이 이제 또 버틸 수 있게끔 제 몸에서 신호를 보낸 걸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진짜 이게 암종이 자란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요소 안에서 이제 재활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건경증에서 건이 두꺼워지는 게 수분 함량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 초기에 이제 그죠? 초기 익티브한 상황에서는 두꺼워지고 그게 지나면 다시 쪼그라들잖아요. 음, 맞아요. 나중에는 그 밸런스 깨졌었나?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섬유화가 되는 네. 그런 요소가 예, 지고 그러니까 쿡 질쿡님 그 연구는 진짜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까먹어요. 그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잘 네. 해석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뭐라고 쳐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아, 그 되나요? 뭐 건병증 관련해서 글을 썼었는데 그 그냥 번역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이 건병증 그리고 또 근막병증 그 요소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뭐 두꺼워지냐 마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그 재활 방법, 네, 아킬레스 이게 건병증 요거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연구에서는 혹시 도수 치료 그리고 또 건병증 같은 경우에는 민석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칭을 좀 많이 시켜요. 특히 계단 같은데 해가지고 막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저거 그 삼각 그 보드 있잖아요. 네, 그 스트레칭 보드네. 스트레칭 보드에 거기에 올려놓고 한 저도 약간 옛날에 1년차 때 병원에서 한 여기서 한 1분씩 있어라 막 이러면서 막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스트레칭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음, 왜냐면 그 건이 우리가 흔히 막 받는 부하를 몇 개로 나누거든요. 그게 압축되느냐, 비틀리느냐, 뭐 늘어나느냐, 뭐 이런 아니면 이렇게 전단이라죠.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나누는데 그런 것들을 나눠서 각자 적응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건병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고중량의 버티는 운동, 등척성 운동 아니면 음, 천천히 버티면서 떨어지는 이런 편심성 저항 운동이 음, 초기 재활로 권장이 되지 이거를 늘리거나 마사지 하는 것들은 되게 보조적인 수단이고 오히려 강하게 스트레칭 시키면 건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음, 조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음, 근데 이게 제가 좀 최근에 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물론 지금 우리는 아킬레스 텐디노패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얼마 전에 코크렌에서 2025년 거 보셨나요? 그 파텔라 텐디노패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 효과를 조사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 운동의 이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물론 과거에 뭐 질쿡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또 최근에는 좀몇 가지 이런 제한점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운동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인 건 맞지만 어 이거 했다고 다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뭔가 저희의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여러 진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여라서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진짜 운동에 대해서 사실 저도 최근에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요새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저 최소한의 그 접근법은 뭐 아니겠나. 그래서 또 사실 제일 안전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운동을 했을 때 어쨌든 건병증이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다양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운동을 해서 건병증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쨌든 운동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은 운동은 여전히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요 건병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미드 포션이라는 얘기도 있고, 인설션을, 그러니까 부착 부위에 나타났느냐, 아니면 아킬레스 중간에 나타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이쪽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뭐 접근법에 대해서 뭐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또 조사를 해봤었는데, 인설션 쪽이면 좀 더 이제 뭐 충격파가 좀 더 효과 있다더라, 뭐 이런 좀 차이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드 포션이나 뭐 인서션이나 이렇게 이제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게 좀 필요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조사는 안 해왔는데, 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미드 포션이 조금 더 운동에 반응을 잘하고, 그리고 그런 부착 부위, 인설션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운동 말고도 생각보다 더 많은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발 뒤꿈치가 닿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접촉에 의해서 또 악화가 될 수 있어서 뭐 신발을 뭐는 걸 신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음, 네, 안 그래도 그 수영이한테 이게 질문 딱 드릴 때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미드 포션과 인서션 이게. 그래서 혹시 나 들은 게 있으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제 오늘 이제 또 아킬레스 건병증에 대해서도 이제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킬레스 건병증에서 좀 얘기하시고 싶으시거나 좀 빠져먹은 거 있으면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이게 건병증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게 그 흡연하면 안 되고 그 기본적인 그 건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해봤자 안 자고 안 먹고 술 먹으면 그게 다 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지키고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자면 제가 하고 있는 정규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통증을 결정하는 건 부품의 상태가 아니라 건강이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정확하게 너무 막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적어도 엄청 실패하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 그걸 설명 안 했는데 그 모든 재활 운동은 그 10%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하를 올릴 때는 주당 10% 이상 올리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라는 내용인데 그건 이제 재활도 그렇고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인데 갑자기 뭔가 열정에 받쳐서 무언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10% 룰을 생각을 해서 주당 10% 간격으로 올리게 된다면 아마 그 과사용에 의한 근골격계 부상은 굉장히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음,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 스포츠 특히 이제 뭐 사회인 뭐 어떤 뭐 조기 축구나 아니면 야구나 뭐 또 배드민턴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간간히 오시잖아요, 보면. 네. 네, 오늘도 저도 오늘 아침에 사회인 야구 하고 왔거든요. 근데 다들 아프신 분들밖에 없어요. 예. 근데 평소에 운동하냐 물어보면 전혀 안 하고요. 딱 그 야구 딱 하러 와갖고 또 어깨 몇 번 풀고 그냥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민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 확 올려야 되는 거지. 예, 이 10%도 안 올려놓고 우리 스포츠 할 때 눈 돌아가잖아요, 솔직히. 예, 골프 할 때 특히 스윙 연습 제 앞에서는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딱 공 하나 딱 올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눈 돌아가요. 불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허리 아프다, 뭐 고관절 아프다, 뭐 어깨 아프다 하시는데, 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부하를 넣어주시고,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 네, 주당 10% 늘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 몸도 적응하고, 또 사실 나도 적응할 거예요. 그 힘 조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얘기했던 모든 또 저희가 이때까지 말했던 모든 조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틀을 계속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환자분께서, 그리고 또 고객님께서 그 목표 하시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이지,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나를 높이는, 그거는 사실 저희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자분들께서 또 고객님께서 웃으면서 또 아까 민선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 만날 때 이 공간에 올 때만큼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는 우리 무브먼트 옵티미스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같이 좀 쉐어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험 요인과 원인을 구별하자. 좋습니다. 진짜 핵심입니다. 네, 영규 쌤 혹시 리스크 팩터와 원인을 구분하자. 좋습니다. 오늘은 딱 이걸로 정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무브먼트 옵티미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항상 움직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는 네, 내가 전문가라고 뭔가 하기보다는 우리 환자가 더 즐겁게 움직일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레크레이션 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제는 모든 조인트를 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재밌는 좀 더 실용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 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쌤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